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기 연삭기거든. 연삭기에서 종류는 저번 이제 마무리에 원통 연삭이 있으면 평면 연삭이 있다. 이제 원통 연삭이 있으면 외면 연삭이 있고 내면 연삭이 있고 센터리스 연삭이 있고, 평면 연삭이 있으면 수직 연삭이 있고 수평 연삭이 있다. 그리고 나사 공구 같은 이런 이제 공구 연삭이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면, 자 원통 연삭이 일단 먼저 나오는데, 원통 연삭이 있으면 외면 연삭이 있겠지. 그 다음에 내면 연삭이 있을 거고, 원통 연삭의 내면, 외면 연삭을 보면 지금 이런 게 있겠지. 어딨어? 요거는 뭐가 움직이지? 공작물이 움직이지. 공작물이 움직이니까 이건 보통 뭐라고 하냐면 테이블 왕복형, 공작물 왕복형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움직이지? 숫돌대 왕복형, 요거는 플랜지 컷형, 요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공작물이 움직이든 숫돌이 움직이든 좌우로 움직이는 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트래버스 연삭 방식이라고 부른다고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 여기 보면 좌우로 이동시켜 가공하는 방법을 트래버스 연삭 방식이라고 한다. 근데 요거는 내면에서는 상관없다. 일단은 그렇게 외면 연삭할 때 트래버스 연삭 방식이라고 한다. 플런지 컷형은 이렇게 전으로 파고 들어가는 계단 단 형태를 만드는 요런 거를 플랜지 컷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요거 방향에 따라서 구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면 연삭으로 가면, 자, 내면 연삭에 가면 내면 연삭도 역시 테이블 왕복형이 있고 숫돌대 왕복형이 있고, 이번엔 플런지 컷형 대신에 유성형이라는 게 있다. 유성형. 자, 테이블 왕복형, 숫돌 왕복형, 이거 위에 있는 트래버스 연삭이랑 똑같지만 이게 뭐 공작물도 동그랗고 숫돌밖에 동그란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유성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작물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근데 내면 다듬질 해야 되는 건 이 앞부분이야. 이렇게 앞부분을 다듬질 해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 공작물을 돌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유성형인데, 유성형은 이제 우주의 유성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얘가 지가 돌면서 여기를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동시에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유성형이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그거였지. 유성형이 답이었는데 유성형이라는 게 보기에 없었어. 어떻게 나오냐면 우주에 있는 혹성, 행성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플래닛이라고 부른다. 플래닛. 나는 뭐 건담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플래닛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봤는데, 플래닛, 행성, 혹성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유성형 방식을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플래네터리 연삭 방식이다 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다란 말이지. 그래서 요게 나오면 유성형하고 같은 거다 생각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평면 연삭기는 수평과 수직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평면 연삭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공작기도 그렇지만 뭐와 뭐의 관계를 보는 거다? 공구와 공작물의 관계를 보는 거다. No.
아니지. 축과 테이블의 관계를 보는 거다. 자, 얘 봐봐. 숫돌바퀴가 이렇게 있어. 샤, 숫돌바퀴 이렇게 있다. 공작물이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수직일까 수평일까? 5, 4, 3, 2, 1. 숫돌바퀴 이렇게 돌아가겠지? 자, 이거는 수평 연삭기다. 왜? 축은 이렇게 끼워져 있을 거 아니야. 테이블 이렇게 있잖아. 수평 연삭기지. 요렇게 숫돌바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공작물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게 밑에서 다듬질 한다. 이건 무슨 연삭기? 그림 봐. 이거는 이제 부피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이 축은 이렇게 꽂히잖아. 그러니까 이 수직 연삭기인 거야. 오케이. 요거 축과 테이블의 관계를 보는 거다라는 거 잘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 센터리스 연삭 방식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자, 센터리스 연삭 방식 봅시다. 센터리스, 센터가 없다, 센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작물을 척이나 이런 부품들을 잡아주는데, 부속품을 잡아주는데, 이 센터리스 연삭기는 공작물을 잡아주지 않아. 그래서 숫돌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조종바퀴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위에 공작물을 이렇게 덜렁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무거운 거 올릴 수 있을까? 안 되지. 큰 거 올릴 수 있을까?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리고 근데 요거는 조종 숫돌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앞으로 쭉 자동으로 전진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가늘고 긴 공작물을 연속적으로 가공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게 센터리스 연삭 방식이다. 자, 그래서 보면 센터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연삭 숫돌과 조종 숫돌 사이에 이 값을 사기파고 어떻게 하면 쭉 전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장점은 연속 작업, 대량 생산, 그렇지, 긴 축재료, 그렇지, 중공의 원통, 연상 여유가 작아도 되고, 숫돌 바퀴가 넓여 크므로 지름에 마음을 먹겠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다, 그렇지. 근데 홈이 긴 거는 안 돼. 홈이 긴다는 것은 뭐야? 내면 가공을 한다는 거지. 내면 가공을 자동으로 쭉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숫돌이 혼자서 떠 있어야 돼. 숫돌을 잡아줄 수 있는 장치를 할 수가 없는 거라. 바깥 부분을 가공하는 거는 숫돌은 잡아 놓은 상태에서 계속 회전만 하면 되는데, 내면 가공할 때는 긴 홈 있는 거는 연삭가속도 요걸로 보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 요거 챙겨주고, 요거 당연히 안 되겠지. 뭐 요런 것들이 지금 방송에 된 것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야. 자, 넘어가서 보면, 자, 이렇게 보자. 외면 연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지지판 또는 받침대가 있고, 숫돌바퀴가 있고, 조종 숫돌이 있다. 공작물 쪽 올라가 있지. 그럼 얘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 지금 보이지? 여기 살짝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각도 때문에 공작물이 자동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지. 요거는 내면 연삭인데 숫돌바퀴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긴 공작물 같은 경우 숫돌바퀴를 어떻게 고정을 해주겠냐?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긴 홈이 있는 내면 가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정 숫돌이 여기 있고, 조정 숫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조정 숫돌, 그 다음 여기가 연삭 숫돌이고, 요거는 꾹 누르는 지지판, 요거는 받쳐주는 롤러,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린 1000분의 파이 dn 대신에 1000분의 파이 dn인데 이동하는 속도가 이 각도 때문이니까 사인 알파를 하나 더 곱해줬다라는 거. 1000분의 속도 구하라 나오면 1000분의 파이인데, 센터리스 연삭 방식은 이렇게 기울어진 것 때문에 가는데, 사인 알파 곱해볼까? 코사인 알파 곱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거 곱해란 말이야. 일단 요렇게만 다 계산하고, 이렇게만 계산했을 때 답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얘는 4도가 있네. RPM 썼어, 지름 썼어. 이 4 뭐지? 하고 그러면 요걸 떠올리면 되지. 조종 숫돌은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힘은, 이송은 얘가 기울어진 각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인 알파 곱해보고 코사인 알파 곱해보고 답 찾으면 되지. 할 수 있다.
자, 여기는 파이 d 이송 길이는 파이 d 사인 알파. 파이 d가 뭔데? 원주잖아, 원주. 결국엔 거기다 사인 알파 곱한 거야. 원주는 928 r이잖아. 그러면 2 곱하기 r 하면 파이 d가 되잖아. 거기서 여기서는 조정 속도리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사인 알파를 곱한다 생각하면 되겠다 하는 거지. 자, 공구 연삭기로 넘어가서, 공구 연삭기는 공구를 연삭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 뭐 드릴을 연삭하고 뭐 이런 표현은 당연히 공구 연삭기지. 뭐 완전 보너스 문제라. 이건 뭐 외워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밖에 연삭기, 나사 연삭기, 기어 연삭기. 자, 이렇게 이제 연삭을 하다 보면 연삭비 이제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날이 이렇게 막 나 있는데 입자 그걸 본드로 이렇게 막 연결해 있는데 그 중간에 기공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입자, 결합제, 기공이 3대 구성이라고 그랬지.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는 그는 구성인자, 영향을 미치는 5인자라고 했던 거고, 구성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근데 가공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입자, 입도 이런 걸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입자가 이렇게 막 가보다 달았는데 떨어져 나가줘야 되거든, 자연스럽게. 근데 안 떨어져 나가. 그건 뭐야, 재료를 가공하는 거를 맞춰 가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결합도를 제대로 못 맞춘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맨맨한 상태에서 계속 가공을 하고 있는 거지. 연삭도 안 되고 열만 발생하고 이런 거를 날이 어떻게 됐다? 무뎌졌다. 날 무딤. 그거를 글레이징이라고 한다. 무딤. 요 영어 표현 잘 배워도 요게 보기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결합도가 너무 높거나 이런 것들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입자가 이번 너무 빨리 떨어져 나간 거지. 그러니까 빨리 떨어져 나니까 이쪽에 이렇게 빈자리가 이렇게 생기잖아. 빈자리가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기공 파트가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맥혀? 쇳가루. 연삭기에서는 쇳가루가 발생돼. 쇳가루가 여기를 메꾸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메꿔져서 금속가루가 메꿔져 있으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질 않지. 그래서 얘도 맨맨한 상태로, 입자가 맨맨한 상태가 아니고 연삭 입자가 그 쇳가루가 들어가서 여기를 메꿔서 눈을 메워버린 거지. 그래서 또 열만 발생하고 또 허짓거리 하는 거라. 그렇지? 이거는 눈 메움이라고 한다. 로딩이라고 하지. 로드. 우리 뭐 로드한데 뭐 채운다, 올린다, 뭐 이런 뜻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용어도 잘 봐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 하나가 없구나. 그러고 난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아까 날 무디면 어떻게 입 결합도가 너무 높아서 생긴다 그랬지.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될까? 날이 아직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 이건 영어 표현은 따로 없는데 입자 탈락이라는 또 허짓거리를 한다. 입자 탈락. 여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다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영어에 해당되는 부분들 꼭 외워둬라. 알겠지? 시험 나와. 그럼 이런 이제 헛짓거리를 하는 거를 치료해줘야 될 거야. 치료. 말 그대로 치료해줘야 돼. 치료하는 거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드레싱이라고 한다. 여기는 표현 치료란 말 없어. 근데 드레싱이 뭐야? 병원에서 소독약으로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걸 우리는 드레싱 한다 하지. 그치? 그걸 생각을 하라는 표현에서 치료를 해줘야 돼. 이렇게 헛짓거리 하고 있으면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드레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게 드레서라는 공구가 사용돼서 그 드레서라는 공구를 바닥에 놓고 숫돌바퀴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거 빠져나간다든가 남아있는 거 제거시킨다든가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드레서를 많이 사용한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숫돌바퀴를 이렇게 쓰다가 보면 원래 이렇게 동그랗던 애가 가공하다 보면 입자에 이제 분포나 이런 것도 달라져서
조금 작아지겠지. 작아졌는데 약간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시면 얘 어떻게 돼? 깨끗하게 다시 뭘 해줘야 될까? 그렇지. 성형을 해줘야 돼. 성형을 해줘야 돼. 성형. 그게 뭐다? 드로잉이다. 드로잉. 요 시험을 잘 나와. 자, 그래서 요렇게 동그랗게 성형만 해주는 게 아니고 기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기어가 이렇게 있으면 기어 여기도 연상을 해야 돼. 그러면 수두바퀴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뭘 해줘야 된다? 성형을 해줘야 되겠지.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트루잉이라고 본다. 오케이? 요거 방금 설명한 거 잘 기억해라. 자, 여기서 하나 남아서 이제 드레싱, 드로잉 성형해주고요. 다이아몬 들었어. 뭐 수돌바퀴는 부착법 별건 없어. 대신 이게 동그란 부분을 끼워가지고 너트 같은 걸로 체결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균형이 잘 맞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넣어주고 난 뒤에는 뭘 해줘야 될까? 여기 보면 3분 정도 공회전을 시킨다. 그런 표현들 뭐 그런 거 막 적어주고. 자, 그다음에 균형을 잡은 뒤에 사용한다. 수돌밖에 고정할 때 무리한 힘을 너트를 재지 않는다. 플랜지 바깥쪽 남지 않도록 한다. 뭐 어쩌고 한다. 공회전 3분 그거 한번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자. 수돌바퀴 온주 속도는 똑같아요. 그렇지. 근데 아마 요것도 동력도 똑같지. 킬로와트 100이 곱하기 60. 효율이 1일 경우에는 생략. 다른 게 들어갔으면 들어가고 PV 똑같지. 똑같단 말이야. 이건 뭔데? PS 단위 75. 앞에 했던 건 똑같지. 그치? 그래서 밑에 보면 원주 속도가 2500, 연삭 저항이 150 뉴턴이네. 킬로와트 됐지. 그러면 일단은 킬로와트니까 뭐 102 곱하기 60 분의 PV 썼는데 여기서 뭘 거야? 연삭 효율을 여기에 1이 아니고 뭔가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 요걸 구하라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뭐 쓰면 될까나? P가 150이니까 150 쓰면 되고, 속도 줬으니까 여기 속도 쓰면 되고, 요거 구하는데 그게 얼마라고? 10이라고. 끝. end 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치우고 넘어가서 이거는 뭐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요거보다는 연삭액 상식적인 거다. 쭉 한번 읽어봐. 냉각성 뭐 어려운 말들 읽어보고 없다 종류 요거 한번 봐줘. 물수용 황화유 뭐 이런 거. 이건 또 그냥 지금은 보고 시험 문제 나오면 다시 볼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어쨌든 근데 이론을 듣고 문제 풀어보면 혹시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연삭은 여기서 마칠 건데,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공작법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기계, 많이 나오는 파트가 절삭 저항, 절삭 이론 파트, 그 다음이 선반, 그 다음 밀리, 그 다음 연삭이야. 그리고 측정, 그지? 근데 워낙 분야가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산업기사에서 공작법은 절삭 가공 위주지만 기사나 그 위로 가면 소성 가공하고 용접하고 주조가 싹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많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느냐? 모르면 안 된다.
자, 혼잉 한번 넘어가 볼까나.